꼭 일주일 전입니다. 6월 12일에 전북대의 무역학과 이양승 교수가 본인이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공부도 했고 지금도 후학을 위해서 대학 강단에 서 있지만 예전에는 몰랐던 문제의식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뼈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나라를 위해서 살을 베는 쓴소리를 제가 전한 바 있었지요. 정말 웬만한 용기가 없이는 내 고향에서 내 고향을 향해 쓴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 이양승 교수는 내 고향, 내 지역보다는 더 크게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아픈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정말 커다란 용기를 가진 분이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다시 이양승 교수가 문제로 던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 차별 부대접을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발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발전을 말하기에 앞서서 변화 자체가 없었던 것이 전라도였다. 발전을 하려면은 변화가 따라야 하는데 전라도 지역은 전혀 변화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차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고속도로를 건설하느냐. 아주 격하게 반대했던 DJ와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나니까 호남에는 고속도로 하나 없다. 이렇게 선동질을 해봤습니다. KTX도 마찬가지죠. 지난 대선 패배 때에도 지난 대선입니다. 이번이 아니라 이재명이 광주 지역, 호남 지역에는 대형 쇼핑몰이 필요하지가 않다. 재벌을 위한 그런 기업의 도입보다는 소상공인을 우리가 먼저 보호해야 한다.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서 다들 도산하고 죽었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리를 감안해 본다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표만을 의식한 선동질로 그동안 정치를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동질을 해왔던 이재명과 그 민주당 아니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승 교수가 지적한 것 가운데서 지하철 정차장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었었죠. 지하철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주민들의 편리성 아니겠습니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정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피해서 정차역을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을까? 타고 내리는 최적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툭하면은 예산도 부족하다,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호남 지역의 지자체라든가 기초단체, 국회의원들 전원 622명이 모두 100% 민주당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예산 부족이고 차별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산 부족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산이 넘쳐나지만 오남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라고 이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진정 지역을 떠나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양성 교수는 전라도 지역에서 정치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것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성 교수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실력과 전략을 겸비한 이들은 모두 전라도를 떠난다. 똑똑한 이들이 빠져나가면은 나머지 정치꾼들의 선동이 더 쉬워진다. 그들은 전라도 지역의 지역 이익 단체들과 끼리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전라도는 예선이 본선보다도 더 중요하다. 표 몰아주길 위해서다. 절대적이다. 칼부림 같은 살벌한 공천이 끝나면은 선거는 하나만하다. 한마디로 전라도의 정치판은 갈라쳐서 회 쳐먹는 그런 꼴이다. 어느 나라에나 지역 주의는 있다. 미국의 경우 남부 사람들이 동부 사람들을 싫어한다. 캐나다의 경우는 불어권의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지역주의는 소속 정체성과 애향심에서 나온다. 이재명과 조국을 묻지마 지지하는 전라도민들에게 묻고 싶다. 그게 소속 정체성과 애향심이나 애국심의 발로에서 나온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다. 경상도 출신의 이재명에게 전라도 출신의 이낙연이 쫓겨나다시피 했고, 박용진 그리고 임종석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의 이런 전라도 정치판 요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재명을 편들고 무조건 이재명을 찍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이 전라도의 민주주의냐? 이렇게 묻고 싶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은 이는 밭으로 매주를 쑤었다는 소리다. 전라도의 조국 지지는 또 무엇일까? 럭셔리 강남좌파 조국은 전라도 흑수저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 전라도는 앞으로 절대로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한다. 저주와 천벌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국의 선동에 맞춰서 떼짱하는 가재, 개구리, 송사리, 똥파리들만이 나올 뿐이다. 조국도 경상도 출신이다. 표 몰아주기는 순간 기분을 후련하게는 할 수가 있고 승리했다라는 관념적 보상도 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야비한 강남 좌파 조국의 개인적인 승리이지 결코 전라도민들의 승리는 아니다. 전라도민의 관념적 보상에 취해 있을 때에 그들은 실질적 이윤을 챙긴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전라도민들의 관념적 보상에 취해 있을 때 전라도민들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재명이라든가 조국은 실질적으로 자기 배 입속을 채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멍청한 전라도 병신들아. 이렇게 자책을 이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패거리 정치 묻지마 지적, 이재명 또는 조국에 대해서 묻지마 지지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패거리 정치일 뿐이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아주 날카롭게 이 교수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책을 내자 순식간에 10만 부가 팔려나갔다고 한다. 조민 때문에 의존한 입학 허가서를 못 받았을 흑수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묻고 싶다. 약자가 아닌 강자를 편들면서 표를 몰아주는 것은 정의로울 수가 없다. 명분도 없다. 전라도는 종북 좌파의 인질이고 종북 좌파는 전라도민의 일진일 뿐이다. 전라도 정치 신인들은 종북 좌파가 될 것을 맹세한다. 의회 진출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전라도는 정치적으로 더욱 편향된다. 편향된 이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사실이 조작되고
정보는 왜곡된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지역에 발 묶여서 이런 정치를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럴수록 선동이 더 쉬워진다. 그러면은 종북 좌파는 더 큰 권력을 가진다. 우리 정치판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객이 전도가 된다. 시장을 독점한 기업은 소비자들을 고객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비슷한 이치다. 정치 시장을 독점한 정당들은 유권자들을 고객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오히려 채무자로 바라본다. 받아낼 것이 있다라는 식이다. 그들이 받아내고자 하는 것은 표다. 인질과 일진의 관계인 것이다.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량성 교수의 이 글이 대선 전에 쓴 글이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여러분께서는 감안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과 사범이요. 북한에 돈 갖다 준 반역자가 야당 대표로 대통령 출마 예정자며 쌍수 들고 지랄 발광이다. 범법자요 위선자인 조국이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분탕치를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창당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런 나라, 이런 정치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두 번이나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었으나 양키 고홈에 배은 망덕한 우리가 아닌가? 애국 국민들이여,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가 진노가 두렵지 않은가? 널리 알려서 G2 대한민국 재건하여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결론은 희망을 갖고 이양성 교수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리면서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고 지적 자체가 섬뜩하다. 피부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옳은 얘기를 피부에 때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이 무척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양성 교수의 이런 지적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절망이 아니라 비록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법부는 허니문 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일부 법원에서 재판을 무기한 추후 연기라는 사용을 쓰긴 했지만은 이재명은 대통령에 앞서서 피고인 이재명으로 법정에 서야 할 그러한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할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도 갖고 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지난번에 제가 피태가 독일 국민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깨끗한 독일 국민들을 강조했던 피태의 국민의 고함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도 이양승 교수의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전하면서 분명히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